때는 바야흐로 2억 5,100만 년 전 고생대 페름기, 지구에는 초대륙 판게아가 형성돼 있었고 당시 온대 지역에서는 침엽수와 양치식물이 숲을 이뤘으며 스푸토사우루스, 파리아사우루스 같은 파충류들과 수많은 양서류와 곤충들, 또 디메트로돈, 리스토로사우루스 같은 당국류들이 한가로운 오후를 보내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해양에는 고생대를 대표하는 삼엽충이 즐비했으며 크고 작은 바다 정갈들과 연골어류 등이 해양 포식자로 군림하고 있었죠. 그리고 같은 시각 판게아의 북쪽 현 시베리아 지역 지각판 밑에서는 이 평화를 종식시킬 사건이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엄청난 양의 암석이 녹아 축적된 마그마가 곧 뿜어져 나올 준비를 하고 있었던 거죠.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 이곳에서는 지구 역사상 최악의 대멸종을 불러올 화산이 폭발하게 됩니다. 페름기 대멸종의 서막이었죠. 페름기 대멸종의 시작을 알린 화산 폭발의 흔적은 현재 러시아 중앙부 전역에 분포한 일명 시베리아 트랩이란 범람 현무암 지대에 남아있습니다. 이는 용암이 홍수처럼 쏟아져 나와 엄청난 면적의 대지를 덮어버렸음을 뜻하죠. 과학자들은 당시 화산 폭발로 분출된 용암의 부피는 300에서 400만 세제곱킬로미터, 또 이 용암이 뒤덮은 대지의 면적은 무려 400에서 700만 제곱킬로미터로 추정하고 있는데요. 이는 미국 대륙 전체를 400m 높이로 뒤덮을 수 있고 지구 육지 전체를 약 7에서 8m 높이로 덮을 수 있는 어마어마한 분출량입니다. 서기 79년 고대 로마 도시 폼페이를 잠식시킨 베수비오 화산의 분출량이 3.3 입방킬로미터, 64만 년 전 분출한 옐로스톤 지역 화산의 분출량은 1000 입방킬로미터, 또 7만 4천 년 전에 분화한 토바 화산 폭발 역시 기껏해야 분출량이 3000 입방킬로미터 안팎이었던 것과 비교하면 당시 페름기 대멸종을 불러온 화산 폭발은 그야말로 대재앙이었죠. 당시 폭발로 30km 높이까지 솟구친 뜨거운 화산 쇄설물들이 다시 비처럼 땅으로 쏟아져 판게아 북쪽에 서식하던 생물들에게 불지옥을 선사했습니다. 또 이때 분출된 이산화황 같은 유독성 가스는 그 자체만으로도 생명체들을 죽음으로 내몰았지만 태양빛을 차단시켜 기온을 떨어뜨리는 역할도 했죠. 그런데 사실 화산 폭발로 인한 피해는 딱 여기까지였을 뿐 판게아 남쪽 대륙을 비롯한 해양 전역에는 그다지 큰 피해를 입히지 못했습니다. 그렇다면 도대체 해양 생물종의 96%, 육상 척추동물의 70%가 절멸한 페름기 대멸종은 어떻게 일어난 걸까요? 대멸종 연대기란 책에서 오슬로 대학교의 지질학자인 헨링크 스벤센은 지각을 뚫고 올라오지 못한 채 남아있었던 마그마의 답이 있다고 밝혔죠. 당시 지각판 아래 고여있던 마그마는 마치 난방 배관들처럼 주변으로 계속 뻗어나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이 과정에서 마그마는 수억 년 동안 지층에 쌓여있던 셰일과 탄산염, 석탄, 석유와 같은 화석 연료와 만나 이것들을 태우기 시작하면서 진짜 비극을 선사했죠. 탄산염과 석탄, 석유 등이 연소되면서 지각 밖으로 이산화탄소가 뿜어져 나왔고 또 셰일에 포함된 유기물이 연소되며 메테인 가스가 다량 분출되기 시작했습니다. 이런 온실기체의 분출은 거의 200만 년 동안 지속됐는데 과학자들은 페름기 대멸종 과정에서 방출된 탄소의 양은 최소 10,000기가톤에서 최대 48,000기가톤에 달했을 것으로 추정하고 있죠. 오늘날 인류가 1년 동안 배출하는 이산화탄소가 약 35기가톤, 또 현재 지구의 화석 연료를 한 번에 모두 태웠을 때 발생하는 탄소가 약 5,000기가톤인 것을 감안하면 페름기 대멸종 기간 동안 방출된 탄소의 양은 실로 상상조차 하기 힘든 수치였습니다. 이렇게 방출된 온실기체는 지구 전체의 평균 기온을 무려 8도씨나 높였는데 이게 말이 8도지? 영국 리즈대학교의 고 생태학자인 폴 위그널 교수는 당시 판게아 대륙의 일부 지역은 60도까지 치솟기도 했고 바다 역시 최대 40도씨를 웃돌았을 거라며 아마도 페름기 말 지구는 사우나를 방불케 했을 거라고 주장했죠. 특히 지각에서 스며나온 다량의 이산화탄소는 해양 생태계를 쑥대밭으로 만들기 시작했습니다. 대기 중으로 나온 이산화탄소가 바다로 녹아 들어가 해양을 산성화시켰기 때문이죠. 스탠퍼드 대학교의 고생물학자인 조너선 페인은 당시 지구 대기의 이산화탄소 농도는 지금보다 약 20배가량 높은 8000ppm까지 올라갔는데 이는 최소 수치이며 어떤 시기엔 30,000ppm까지 올랐을 수도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게 상상이나 되나요? 현재 지구 대기의 이산화탄소 농도는 약 400ppm으로 산업화 이전보다 약 130ppm 증가했다고 난리 법석인데 8000ppm의 CO2 대기로 둘러싸인 지구는 어땠을지 말이죠. 아무튼 이렇게 대기에 이산화탄소가 넘쳐나자 앞서 말했듯 일부는 바다로 녹아 들어가 해양을 산성화시켰는데요. 그 결과 탄산염이 고갈되기 시작했고 탄산염에 의존해 껍데기를 만드는 산호와 동물 플랑크톤, 조개류 같은 생물들은 속수무책으로 죽음을 맞이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또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지구 온도 증가는 극지의 빙하를 녹여 이 안에 갇혀있던 메테인 기체를 대기 중으로 꺼내놨고 이는 지구 온난화를 더욱 가속화시켰습니다. 결국 수온은 계속 올라 바다의 용존 산소량은 곤두박질치며 해양 생물들은 계속해서 사지로 내몰렸죠. 그런데 더 큰 문제는 따로 있었습니다. 바다에서 산소가 사라지기 시작하자
해양에는 혐기성 세균인 녹색 황세균이 번성하며 이들이 배출한 아황산 가스로 가득 차기 시작했던 거죠. 실제로 펜실베니아 주립대 지구과학과의 리컴프 교수는 페른기말 해양 지층에서는 녹색 황세균의 서식 지표를 나타내는 이소렌의 에레탄이라는 색소가 심해층부터 표층까지 광범위하게 발견된다면서 이는 당시 바다가 무산소에 가까웠으며 녹색 황세균이 발생시킨 유독가스로 가득 찬 환경이었음을 뜻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이렇듯 더워진 지구와 산성화된 해양, 거기에 유독가스 배출이란 삼박자는 페른기 말을 재앙의 시대로 이끌었죠. 그런데 말입니다. 과학자들은 이 멸종에 있어 또 한 가지 의문점을 발견하게 됩니다. 보통 이산화탄소와 온도가 증가한 환경에서는 식물들은 더욱 번성하기 마련인데 페른기 대멸종 때는 식물들마저 50에서 75%가 멸종했다는 사실이었죠. 도대체 무엇이 원인이었을까요? 지난 2004년 UC 버클리의 고 식물학자인 신시아 루이 박사는 그 원인으로 오존층 파괴를 지목했습니다. 그녀는 화산 활동에서 발생한 황산가스가 간접적으로 오존층을 파괴하기도 했지만 그보다는 지각 속에 남은 마그마가 진짜 범인이라고 언급했는데요. 앞서 지각 내 마그마가 화석 연료들을 태웠다는 얘기 기억하시나요? 루이 박사는 이 마그마가 당시 퉁구스카 분지에 있던 거대한 소금 광산도 소각시켰는데 이 과정에서 염화 메틸, 브로마 메틸 등 오존층을 직접 파괴하는 가스가 지속적으로 배출됐고 이에 따라 지구의 오존 두께도 점차 얇아지기 시작했다고 설명했죠. 그리고 이는 동물들은 물론 잘 버텨오던 식물들마저 쏟아지는 자외선에 무방비로 노출되는 결과를 불러왔다는 겁니다. 그녀는 그 증거로 페른기말 침엽소의 꽃가루 화석을 제시했는데요. 보시다시피 정상 꽃가루와 달리 페른기말 꽃가루 화석들에서 변이가 일어난 게 보이시죠? 이런 변이는 생식 활동에 치명타를 입혔고 당시 숲을 이루고 있던 양치류와 거시 식물들은 몰락의 길을 걷게 됐습니다. 또 1차 생산자의 몰락은 다시 초식 동물과 육식 동물로 이어지는 먹이 사슬의 붕괴를 초래했음은 불보듯 뻔한 일이었죠. 이처럼 페른기 말에 일어난 이 역사적 사건은 캄브리아기 생명 대폭발로 시작해 수억 년에 걸쳐 진화해온 수많은 생물들을 단 6만 년이란 짧은 기간 동안 지구에서 말끔하게 지워버렸습니다. 생태계가 다시 복구되는 데만 거의 1000만 년 가까이 걸렸을 정도라고 하니 페른기 대멸종 후 지구는 지옥 그 자체였을 테죠. 하지만 이 불지옥에서 운 좋게 살아남은 누군가에게는 더할 나위 없이 좋은 기회가 찾아왔습니다. 이들은 경쟁자라고 찾아볼 수 없는 황무지에서 새로운 역사를 써내려가며 새 시대의 주인으로 우뚝 서게 됩니다. 마치 대멸종이 언제 있었냐는 듯이 말이죠. 과학은 세상을 보는 창, 지금까지 과학 드림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